자, 14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번에 배우고 있는 단원이 운동과 에너지라는 단원인데요. 사실 이 단원은 1학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힘, 그리고 다음 학기에 배울 에너지 전환과 보존, 요런 단원들과 관련이 깊은 단원입니다. 이런 분야를 역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걸 역학이라고 하냐면 바로 그렇죠.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를 역학이라고 해요. 이 역이 여러분 아는 요 힘력자거든요. 이런 역학이라는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뭐 사실상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물체들의 운동, 움직임으로 바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힘과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묻는 것이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힘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힘이라는 게 뭐라고 배웠냐면 1학년 때 물체의 운동 상태, 물체의 운동 상태, 즉 다른 말로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힘은 대부분 자연현상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힘이란 물체의 운동을 관장하는 그런 개념인데 자연현상들이 대부분 운동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힘은 자연현상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힘, 특히나 알짜 힘이 있으면 속도 변화가 있고 알짜 힘이 없으면 속도 변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이 속도 변화의 원인이니까 알짜 힘이 있어야 속도 변화가 있고 알짜 힘이 없으면 속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운동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렇게 몇 개를 써봤는데 굉장히 많죠. 밑에 보면 시간만 있다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 써놨어요. 자, 하나씩 좀 운동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배운 것들 중에서 대류기동설 뭐 이런 것들 배웠죠.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운동인 거고, 지진 같은 현상들도 땅을 이루는 그 물질들, 땅 입자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진동하는 거, 그걸 지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해가 떠서 낮이 오고 해가 져서 밤이 되는 것도 이 천체 운동들과 관련이 있죠. 조금 정확히 말하면 태양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뜨고 진다라고 느끼고 낮밤도 생기는 것이고, 뭐 해뿐만 아니고 천체 현상들 모두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세 번째로 바람이란 자연현상도 움직임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라는 건 공기 입자들의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의 우르르르 흘러가는 그런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했었고, 마찬가지죠.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듯이 이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죠. 이것도 바다를 이루는 그 물 입자들, 물의 이동을 해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만조, 간조, 우리 바닷물이 이제 육지가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언제는 바다가 높고 언제는 바다가 낮단 말이에요. 그게 지구에서 지구를 이렇게 바다가 둘러싸고 있죠.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어떤 때는 요 동네가 바닷물이 높고 요 동네는 바닷물이 낮고, 어떤 때는 이렇게
굉장히 과장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요 동네가 바닷물이 높고 어떤 때는 요 동네가 바닷물이 낮고, 자, 요런 현상을 조석, 만조, 간조 이렇게 배웠을 텐데, 이것도 다 뭐예요? 바닷물이 운동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저쪽으로 이동했다가, 그것을 관장하는 건 역시나 힘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도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나 차분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결국에 운동과 관련이 있고, 물 입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물이 뜨거워진다는 것,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물을 이루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거고, 어떤 충분한 활발한 입자들은 어떻게 하기까지도 하죠? 그렇죠? 주변 이제 물 분자들 간에 끌어당기는 힘을 극복하고 뚫고 이제 밖으로 나가기도 하죠. 이게 지금 뭐예요? 액체이던 물질이 기체로 바뀌는 거죠. 이렇듯 상태가 변하는 것, 또 물체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소리라는 것도 공기 입자들의 진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는 구름, 비, 날씨 이런 것들, 뭐 공기가 상승해서 팽창해서 뭐 온도가 낮아져서 뭐 이런 것들, 결국에 다 공기 입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그렇게 공기가 상승하다가 차가워져서 상태가 변하면, 액체로 변하면 구름이 되고, 그게 또 무거워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날씨 현상들, 바람까지 포함한 날씨 현상들도 다 결국에는 운동의 문제고,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건 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기, 자기 이런 단원들도 배웠었죠? 물체가 대전된다는 것, 플러스 전하를 띠거나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도 물체에 있던 뭐 전자들, 마이너스를 띤 전자들이 뭐 다른 물체로 이렇게 옮겨가면, 이 물체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 물체는 플러스가 되는 거였죠. 그걸 대전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입자들의 움직임의 문제다. 정전기 유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체 내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 그걸 정전기 유도라고 했었고, 전류라는 것도 도선을 이루는 이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제히 움직이는 것,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전류라고 했어요. 이렇듯 전기 현상들도 결국에 전기를 띤 입자들의 움직임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사람 몸에서 생명체에서 신경이 전달되는 것도, 이런 신경 정보가 전달되는 것도 다 전기적인 현상이라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걸 보면 결국에 다 움직임의 문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화학, 여러분이 배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들, 반응하는 것들, 뭐 A와 B가 만나서 뭐 C와 D가 됐다, 이런 화학 반응들 배웠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A를 이루는 뭐 A를 이루는 원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B를 이루는 원자들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서로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기적인 끌어당김, 힘 때문에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A와 B가 만나서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얘가 나 이제 얘랑 짝꿍을 할래, 얘는 이렇게 뭐 짝꿍을 할래, 그래서 새로운 화합물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힘과 움직임의 문제고, 요런 반응에서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열을 흡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반대로 이런 과정에서 열이 밖으로 방출되는 그런 반응 배웠을 거예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입자들 여기 요런 화학적인 물질 이루는 원자들이 요런 조합으로 있을 때랑 요런 조합으로 있을 때를 비교를 해볼게요. 위치 에너지 관점에서 요런 상태일 때의 위치 에너지가 더 컸는데 그 입자들이 재료는 똑같지만 요런 상태로 결합해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변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다른 에너지가 생겨야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열 반응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이제 이 조합, 원자들의 조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다른 에너지가 생기는 게 발열 반응이고, 반대의 경우 위치 에너지가 작은 곳에서 큰 쪽으로 갈 때는 반대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뭐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역학, 힘과 운동의 문제로 다 설명할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화학 반응, 일종의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역학적인 힘과 운동과 관련된 그런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아주 많은 자연 현상들이 힘과 운동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하고 있는 이 힘과 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잘 느끼고 있다면 힘과 운동이 중요하구나,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14번 문제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